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독도 해역에 대한 측량을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낸 바 있습니다. 마츠노 관방장관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감안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극히 유감이 당하는 표현까지 사용해 한국에게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 또한 한국이 계획을 실행하면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자, 측량법 위반으로 한국 조사단을 검거해야 한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달 4일 국립해양조사원이 올린 입찰 공고 때문입니다. 사업비 약 17억 원을 들여 오는 11월 30일까지 무인기로 독도를 촬영하고 정밀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조사를 통해 해저, 지형 및 해류 상황 등을 파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21일 독도와 울릉도 주변 해상 연구를 전담할 독도 누리호 취향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41톤 규모로 2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다이빙 지원 장치를 비롯해 정밀 수심 측정기와 초음파 유속계 등 주요 연구 장비가 탑재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해양 당국은 독도 등을 관찰할 연구선이 없어 민간 어선을 활용해왔습니다. 임차료가 1일에 약 400만 원이었는데 연간 52건을 임차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정밀한 독도 해역 연구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은 2006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일촉즉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나아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의 마찰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5년부터 다케시마에 나리월 22일을 지정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온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2006년 국제수로기구 IHO의 독도 인근 해저 지역 명칭을 울릉분지 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며 영토에 대한 입지를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이때 일본 측은 크게 반발했고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하겠다며 탐사선 두 척을 독도로 출발시키는 등 황당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배로 밀어 깨뜨리라는 지시를 했을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꼬리를 내리며 탐사선을 되돌린 바 있는데 이런 마찰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후에 아베 전 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총격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고 회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 중 하나로는 막대한 지하 자원이 꼽히고 있는데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 톤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약 150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해저의 저온 고압 상태에서 얼음처럼 고체화한 천연가스로서 높은 온도에서 물과 가스가 분리되며 불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30에서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칠광구를 비롯해 이곳에서도 한국의 시추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일본 순시선은 최근 5년간 독도 부근 해상에 400회 이상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국 영토로 주장하기 위한 밑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창설된 배경에도 독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953년 아사히 기사를 보면 한국이 일본 영토인 독도의 손을 뻗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대마도에 한국군이 언제든 상륙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이런 배경으로 자위대가 창설됐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6.25 한국전쟁의 파장을 막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독도를 빼앗고 대마도를 한국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7만 5천 명의 경찰 예비대가 창설됐고 이 조직이 자위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2017년 8월 울릉도에 첫 상륙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10년 이내에 울릉부대를 창설하겠다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일본 언론들은 울릉도에 해병대를 배치하려는 목적이 북한에 대한 방어보다는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울릉도에 해군 기지가 건설되면 짧은 시간 안에 독도 방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울릉공항의 건설입니다. 울릉공항은
1982년에 처음으로 건의됐고 2013년 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딜레이 된 후 2020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천억 원 정도를 들여 울릉읍 사동리의 부지 면적 13만 평 규모로 1200m 정도의 활주로와 항공기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의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계류장은 여객기 6대 규모 주계류장과 비상계류장일 때 경비행 기사대, 헬리패드 2대 등 총 12대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나르기 위해서는 50인승 항공기가 이용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돌풍경보 시설인 라이다 등 계기 착륙 시설이 추가됐는데 이에 따라 연평균 결항률은 6% 이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계류장이 커졌고 시설이 보강돼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울릉공항 건설 공사는 대림산업기 LH이 맡고 있습니다. 수심 40m에 달하는 동해바다 복판을 메워 건설하는 사업이라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바다를 메워야 할 토석이 없어 현장 옆 가두봉해 496m를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강풍을 막아줄 지형지물 하나 없어 월 작업 일수가 10에서 15일밖에 안 되는 데다 겨울철이면 해상공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사석으로 바닥을 다진 뒤 케이슨을 거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도의 위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케이슨은 덩치가 커 울릉도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포항 영일만 신항에서 제작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달 4일 22,000톤급 플로팅 도크 FD선가 도착해 이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로팅 도크는 케이슨이 바다에 뜨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4척의 예인선이 53시간 정도 끌어 울릉도 공사 현장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슨 중 가장 큰 것은 12층 아파트 3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최대 무게 16,000톤 규모로 30여 개가 투입돼 울릉공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활주로는 200년 빈도의 파고도 견딜 수 있게 건설됩니다. 2020년 태풍 마이상 네스 때 최대 19.5m의 파도가 덮치면서 10년 빈도 최대 파고 9.3m로 설계된 사동항 방파제 220m가 유실된 적이 있는데 울릉공항은 최대 파고 22.6m에도 견디도록 24m 높이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또한 쉽게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던 일본인들이 경악하는 부분입니다. 대림산업의 기술력이 자연의 힘을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5% 이상으로 연말까지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적어도 7시간 정도가 걸렸지만 공항이 생기면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독도까지 둘러보고 귀가할 수 있는 당일 관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울릉도에 연간 40만 명 미만이 방문하고 있지만 공항이 생기면 1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릉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독도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독도를 관람한 사람은 14만 3천 명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8만 9천 명 대비 6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다는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져 깜짝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완공될 경우에는 그 수치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에는 1주도로 2단계 공사가 준공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개 차로밖에 없어 통행이 어려운 곳도 현재는 2차선 도로로 확장돼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동항에서 동면 천부리까지 1시간 30분이던 거리가 20분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일본은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찾지 않고 울릉도로 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이 41만 명까지 증가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와 코로나로 거의 찾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한국인들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천억 원에 달했으나 이 모든 것을 울릉도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울릉공항은 독도 수호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본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군함과 해경 경비함뿐 아니라 공군 전역의 중간 기착지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울릉읍 사동리가
신규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도의 한글 도메인까지 차지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로 연결시킨 것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 컴을 입력하면 다케시마라는 명칭과 함께 일본의 영토라는 표기의 페이지가 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말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일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극우 성향을 가진 다카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한국이 독도에 더는 구조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처음 발간된 일본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져 있고, 이번에 한국 대표단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러 갔을 때도 그들은 독도 측량선을 트집 잡으며 한국을 견제했습니다.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기시다가 한국 협의단을 만난 것은 미국이 등을 떠밀었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즉, 그들은 한국에게 양보나 사과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독도를 빌미로 언제든 이빨을 드러낼 것임을 짐작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독도 도발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는 울릉공항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미리 만나보는 KF-21의 비행 모습을 통해 보람의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힘차게 나는 모습과 국산 무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뤄 독도 상공을 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영해나 영공 어디로 접근하든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애욕을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청중의 일부 의견. 울릉공항은 항구를 확보하는 장점은 있지만 방어에는 부적합합니다. 향후 내륙에 위치한 활주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오지마 못지않은 구비와 급탄이 가능한 동굴진지와 함께 대마도를 찾아야지. 독도는 우리 땅이고 대마도도 우리 땅 아니가 찾아야지. 무력으로라도 대마도 찾자. 대마도 우리 땅. 우리 땅인 독도를 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일본에서 가져오고 싶은 곳을 우리 것이라고 우기자. 독도에도 독도에서 북쪽으로 대략 수심 1m 전후 평지가 2km가량 뻗어 있는데 바닥 지지대가 튼튼하고 공항 지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꼭 경제적인 면만 생각하지 말고 공항과 과학군사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국방과학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우리 영토인데 왜 지랄이야. 무시하고 울릉도독도 개발해야 하고 정안되면 전쟁도 불사해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